강원도의 현안과 이슈를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도내 확진자 수가 25명으로 늘었습니다. 확진자 절반 이상이 원주에서 나오면서 지역사회 내의 불안감은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은 원주의 상황과 또 방역 대책에 대해서 짚어보고 올바른 개인 위생 수칙은 무엇인지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스튜디오에 이민아 원주시 보건소장 그리고 홍승현 기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홍 기자, 강원도는 원주에서 계속해서 확진자가 나오는 상황이었는데 지난 밤 사이에는 다행히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현재 3월 6일 기준으로 강원도의 상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네, 우선 지난 5일 오전에 원주에서 확진자가 2명 추가되면서 강원도 전체 누적 확진자는 6일 오전 9시 기준으로 모두 25명으로 늘었습니다. 네. 지역별로는 원주 15명, 강릉 5명, 속초 2명, 삼척 1명, 춘천 2명입니다. 또 6일 오전에 강원도청에서 열린 브리핑 내용을 기반으로 조금 정리를 해드리면요. 강원도는 확진자 접촉자는 지금 도내 모두 944명, 자가격리자는 613명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6일 106명이 추가로 격리 해제될 예정입니다. 또 완치해서 퇴원하는 사례도 속속 나오고 있는데요. 지난 3일 삼척 1명, 속초 2명의 확진 환자가 강릉의료원에서 최종 완치 판정을 받고 퇴원을 했고요. 네. 6일 오전 그 브리핑에 따르면 삼척의료원에 있는 3명, 또 강원대병원 1명이 조만간 좀 퇴원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또 도는 신천지 신도에 대한 전수조사가 거의 끝나가고 중국인 유학생도 지난 5일에는 추가로 입국을 하지 않았고 현재 입국해 있는 유학생들에 대한 조사도 진행 중이어서 확진자에 대한 걱정은 좀 줄어들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또 덧붙여서 소상공인에 대한 피해가 좀 심각하다는 걸 이해하고 있고 다음 주부터 경제 살리기 정책을 좀 나서겠다고 밝혔는데요. 신용 지원, 소비 촉진, 관광 촉진 이렇게 크게 세 축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확진자 중에서 다행히 퇴원한 사람들도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강원도 내 누적자가 25명이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그중에서 무려 15명이 원주에서 나왔다고 들었습니다. 이렇게 원주에서 유독 많이 나오는 이유는 어떤 이유 때문이라고 분석하십니까? 네, 우선 정확히는 역학조사 결과를 근거로 해야 되지만 네. 일단 원주에서 15명 확진자가 발생했는데 그 대다수가 좀 신천지 교인으로 밝혀진 상황입니다. 네. 또 16일 태장동에서 열린 예배에 참석했거나 그 가족인 좀 신도들로 확인이 된 상황인데요. 이 문제는 좀 최근에 일반 확진자가 늘어났다는 데 있습니다. 확진자 중에 지금 4명은 신천지 교인이 아닙니다. 한 아파트를 중심으로 퍼지고 있는데 원주시에 있던 그 3번 확진자가 그 거주했던 아파트입니다. 네. 그 같이 동대표 회의에 참석했던 사람이 모두 9명인데 그중에 지금 3명이 확진자로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서 강원도는 해당 아파트 주민들을 지금 전수조사를 했고 신천지 교인을 포함해서 6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아직 지금 검사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좀 수치는 변동될 가능성이 있는데요. 혹시나 이 아파트를 중심으로 한 지역 내에 2차, 3차 감염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는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드렸다시피 보다 좀 자세한 상황은 역학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감염 경로가 좀 자세히 파악되는 대로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인이 아닌 일반 시민들에게까지 감염이 전파됐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소장님, 그렇다면 확진자와 또 의심 환자를 중심으로 검사가 진행됐다고 들었는데 결과가 나왔습니까? 네, 일단 그 3번 환자가 저희가 역학조사 시에 그 동선을 누락했기 때문에 일단 그분은 오늘 저희가 고발 조치를 했고요. 네. 그 3번 환자와 같이 그 동대표 회의에 참석했던 분들의 결과는 모두 나왔고 나머지는 모두 음성으로 저희가 오늘 결과를 확인받았습니다. 네. 예, 그리고 그분이 그 아파트 내에 있는 헬스 센터를 이용하시면서 그 처음에 2월 16일에 예배를 보셨던 날부터 마지막 폐쇄한 26일까지의 그 전수로 저희가 지금 전화로 다 조사를 진행을 했고요. 네. 그래서 넓게 꼭 그분이 이용하신 시간만 아니라도 전 시간대에 이용하신 분이 지금 98명으로 저희가 조사가 됐고 그 중에서 15명은 밀접 접촉자로 지금 저희가 자가격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분들을 대상으로는 저희가 이번 주말에 원주시 의사회에 협조를 받아서 저희가 이동 선별 진료소를 운영해서 검사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네, 앞으로 추가 검사를 할 예정이라고 네.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럼 이렇게 시민들의 불안감과 또 걱정이 늘어가는 만큼 또 여기에 대해서도 지역 내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해서도
원주시에서도 대책을 마련해 놓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겁니까? 네, 우선 이제 확진자가 나오면 CCTV와 이동 동선, 이제 카드 사용 내용, GPS 등을 활용해서 이동 동선을 지금 시청 홈페이지에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네. 또 접촉자들을 좀 확인을 해서 자가 격리 조치를 취하고 확진자가 방문한 곳은 방역 조치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또 확진자가 퍼지게 된 이 경로가 신천지 관련된 예배 시설로 알려진 만큼 지역 내 신천지 관련 부속 시설을 폐쇄 조치했습니다. 또 혹시 모르는 감염 우려를 대비해서 다중 이용 시설 운영을 좀 잠정 중단하고 있는데요. 네. 원주시 시립 중앙도서관을 비롯한 공공도서관 2곳, 또 공립 작은 도서관 8개소가 코로나 상황 종료 시까지 지금 휴관 중입니다. 또 매주 수요일 저녁에 이제 운영을 하던 야간 여권 민원실도 지금 잠정 중단이 됐습니다. 또 이 밖에도 원주역을 비롯해서 시청이라든지 터미널 등에도 열화상 카메라를 설치를 해서 좀 2회 이상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요. 또 최문순 도지사도 5일에 이제 원주를 방문을 했었는데요. 원주 의료원에 간이 음압병동 12개소를 추가로 설치를 해서 이제 추가 확진자가 나오는 상황에 대비하고 있고 당분간은 이제 도의 방역 초점을 원주에 집중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그러면 다중 이용 시설에 대한 출입을 좀 자제해 달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리고 또 이제 소장님, 아파트나 같은 동네에서 확진자가 나오면 또 아무래도 내 동선이랑 겹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커질 수밖에 없는데요. 실제로 이렇게 같은 동네에서 확진자가 나오면 감염될 확률은 얼마나 된다고 보십니까? 실제로 그 확진자와 직접 마주친 적이 없다면 감염은 거의 0%에 가깝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의 확률이 없다는 말씀이시죠? 네.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개인 위생 수칙만 잘 지키면 바이러스 감염으로부터 조금은 안전하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 부분은 저도 동의를 합니다만 하지만 연세가 좀 65세 이상의 당뇨나 고혈압이나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은 네. 일단은 밖에 외출을 자제하시고 네. 마스크는 꼭 사용하시는 게 이번 감염으로부터 안전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개인 위생 수칙만 잘 지킨다면 이제 손을 30초 이상 씻거나 에탄올이 70% 이상 들어간 손 소독제를 사용해라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개인 수칙을 잘 지키면 조금 바이러스를 예방할 수 있을까요? 네,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하시면 되는데 네. 일단은 저희가 이제 요즘에는 마스크의 그런 안전한 사용 수칙에 대해서 워낙 여러 군데로부터 많은 그런 사용법을 숙지를 하셨겠지만 지금 현재 마스크가 공급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여러 번 사용하시게 되는데 그 부분이 조금 염려가 되긴 합니다만 저희가 이제 마스크는 겉에면이 지금 오염이 되기 때문에 겉에면은 만지지 않으시는 게 좋고 외출하셨다 오시면 바로 손을 씻고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항상 외출 후에는 반드시 개인 위생에 철저하게 방역을 해달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럼 이렇게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경우는 대부분 우리 시민들께서 숙지를 하고 있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또 지역민들께서 가장 궁금해하시는 것이 마스크와 손 소독제 이런 개인 방역용품에 대한 관리입니다. 공식 판매처에서 마스크를 재고를 좀 풀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막상 약국에 가보면은 5분 만에 동이 나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에 마스크를 구매하지 못하는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또 앞서 저희 뉴스에서 보도해드렸듯이 다음 주부터는 마스크 오부제를 실시한다 이런 내용도 나왔는데요. 마스크 구매와 관련된 정보에 대해서 우리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이제 또 워낙 마스크 구하기가 어렵다 보니까 이제 강원도 브리핑 6일 내용에서도 이제 마스크 관련된 내용이 나왔습니다. 우선 이제 도는 마스크 200만 장을 4월 30일까지 공급 배분할 예정이라고 이제 밝혔는데요. 지금 이제 도가 하루에 약 한 7만 장 정도 생산할 여력이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 이제 50%를 도내에 유통하는 걸로 지금 복지부와 식약처와 좀 협의를 본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확보된 마스크들은 좀 순차적으로 도내 취약계층에 배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 차원의 대책도 나왔습니다. 네. 이 마스크를 구하는 게 워낙 어렵다 보니까 줄서기 대란이 일어난다든지 갖가지 이제 약국들을 돌아다니면서 사재기를 한다든지 이런 문제들이 지금 계속 발생을 했었는데요. 이제 다음 주부터 출생 연도 끝자리에 따라 마스크 구매 오부제가 이제 적용이 됩니다. 마스크 구매 오부제란 월요일에는 출생 연도 끝자리가 16년, 화요일에는 27년, 또 수요일에는 38년, 목요일에는 49,
금요일에는 오영인 주민들이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게 하는 겁니다. 좀 해당 요일에 구매 못한 주민들을 위해서 이제 주말에는 출생 연도와 상관없이 구매가 가능하고요. 좀 이제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82년생이다 이러면은 끝자리가 2로 끝나니까 화요일에 구매를 하시면 되고 75년생이다 이러면은 금요일에 이제 구매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또 구매는 한 사람당 2매로 일주일에 2매로 지금 제한이 되고요. 네. 중복 구매를 방지하기 위해서 신분증을 제시해야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 또 이제 추가로 도내에 있는 이제 지자체들도 자체적으로 지금 마스크 수급 대책들을 좀 계속해서 내고 있는 만큼 조금 더 이제 관심을 가져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계산법이 주민번호 끝자리가 1에서 5면은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네, 월화수목금 네. 이렇게 간다는 출생연도 말씀이시죠? 기준입니다. 네. 네, 출생 연도를 기준으로 그리고 갈 때는 꼭 신분증을 집참해야 한다는 네, 말씀을 네,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소장님 이렇게 마스크 구하기가 참 하늘의 별따기이다 보니 또 이제 값도 상당히 치솟았지 않습니까? 거의 한 인터넷에서는 4에서 5천 원 정도 선으로 거래가 되고 있다고 들었는데 또 이제 이렇게 구매를 하면은 한 번 쓰고 버리기엔 참 아깝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번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또 면 마스크 같은 경우는 빨아서 재사용을 하시는 분들도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자칫 이렇게 사용을 하다 보면은 오히려 개인 위생에 더 안 좋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올바른 마스크 사용법에 대해서도 한 말씀 해주시죠. 일단 일회용 마스크는 저희가 이전에는 말 그대로 일회용으로 저희가 하루 사용하고 버렸습니다만은 지금은 워낙 마스크 구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이제 그 오염도에 따라서 이제 좀 더 재사용을 권장을 하기는 하지만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많이 모인 그런 밀집 장소를 갔다든가 병원을 가셨다든가 그런 경우에는 아깝더라도 한 번 쓰고 버리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면 마스크는 뭐 없으면 사용하실 수는 있지만 자주자주 이렇게 교환하셔가지고 이게 한 번 오염이 됐으면 그거를 빠르셔야지 그거를 또 쓰시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 개를 두고 자주 빨아서 쓰시면 그나마 안 쓰시는 것보다는 낫다고 생각합니다. 네, 안 쓰는 것보다는 낫다는 네네. 말씀이신 거죠? 네네네. 네, 그러면 이렇게 또 환절기다 보니까 일반 감기와는 조금 다른 계절성 질환이 또 유행하는 시기지 않습니까? 또 어제 경칩이기도 했고 이제 좀 봄이 다가오는 시기인데 이럴 경우에는 또 병원을 직접 내원을 하려고 해도 오히려 병원에 가서 이 감염이 된다 이런 얘기도 많아서 사람들이 쉽게 내원을 하기에는 좀 꺼려지는 상황입니다. 올바른 병원 내원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죠. 일단 지금 강원도 원주시 같은 경우에는 그 호흡기 질환자들이 갈 수 있는 안심병원이 지금 지정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라서 네. 원주 시민들은 감기 질환으로 사실 일반 병원을 가기가 좀 겁이 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열이 나거나 뭐 이렇게 가벼운 증상에는 2, 3일 정도 집에서 경과를 보시고 감기 같으면은 좀 나아질 것이고 하지만 그 와중에 더 심해진다든가 열이 심하게 38도 이상 난다든가 아니면 호흡기 질환, 기침이 심하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선별진료소를 방문을 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혹시 이게 코로나 질환으로 의심이 된다 그러면 검사를 해서 그게 나오는 시간까지는 의사의 관찰을 받으셔야 되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집에서 이렇게 경과를 보시고 병원을 방문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또 의심 증상이 있을 때는 또 바로 병원으로 가면 안 된다고 들었습니다. 바로 가시면 안 되고 네. 지금 바로 가실 경우에는 혹시라도 또 다른 분이 그 질환이 있는 분하고 맞닥뜨릴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래서 집에서 한 2, 3일 정도 경과를 보라고 하는 건데요. 네. 그게 이제 지금 현재 저희가 그 결과에서도 볼 수 있듯이 젊으신 분들은 면역력이 있고 하기 때문에 질환에 걸려도 경증으로 넘어가지만 네. 65세 이상의 기저질환이 있거나 이런 분들은 예를 들어서 열이 막 심하게 난다고 하시면 바로 가셔야 됩니다. 그런 분들은. 하지만 일반 저희 청소년이나 저희 3, 40대 좀 건강하고 면역력이 있는 분들은 집에서 경과를 보시고 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바로 병원을 내원하는 것보다는 집에서 어느 정도 경과를 살펴본 네네. 후에 네. 방문을. 그러면 혹시 고령자분들이 감염될 확률이 조금 더 높은 건가요? 감염될 확률이 높다기보다 감염됐을 때 그게 나을 확률이 낮고 지금 네. 현재 그 사망자 42분 중에서도 거의 다가 70세 이상의 고령이기 때문에 네. 고령 65세 이상 고령이신 분들 특히나 또 다른 질환이 있는 분들은 열이 심하다거나 하시면
바로 가셔서 진료를 받으시는 게 더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고령자분들의 완치 속도가 조금 더 더디다는 말씀을 네.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사회적으로 코로나19 추가 감염에 대한 걱정이 확산되면서 지역사회의 우려와 시름, 그리고 또 이런 질병에 대한 피로도 또한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원주 시민을 비롯해서 이 방송을 시청하고 계시는 도민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씀을 해주시면 어떤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저희가 이전에는 뭐 병원에 가셨을 때 해외 네. 뭐 여행력을 말씀하시라든가 이런 것들에 주의를 당부하셨지만 지금은 여러분들이 모임이나 이런 집회를 자제를 하셔야 되고 기본적으로 제일 중요한 게 손 씻기입니다. 손만 잘 씻으셔도 코로나뿐만 아니라 일반 질환의 거의 50% 이상을 예방할 수 있다는 그런 연구 결과도 있기 때문에 개인 위생 수칙을 지키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원주 시민 같은 경우에는 워낙 많이 홍보가 되고 그래서 지금의 그 줄어드는 상황도 거기에 맞춰서 앞으로 더 늘어나진 않을 거라고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개인 위생 수칙이 가장 중요하다고 당부를 드립니다. 손 씻기만 잘해도 질환의 50% 이상이 예방이 가능하고 되도록이면 현재 상황에서는 외출을 자제하는 게 아무래도 좀 좋겠죠? 네, 예, 뭐 특별하게 꼭 가셔야 되는 거 아니면 전화나 뭐 인터넷이나 이런 걸로 사용을 하시고 꼭 필요한 곳에는 꼭 마스크를 착용하고 가시고 나갔다 오시면 바로 손을 씻으시고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또 개인적으로 또 추가로 궁금한 것이 있는데 이렇게 원주에서 확진자가 15명으로 강원도에서 제일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이렇게 확진자가 계속해서 나오고 또 이분들이 또 혹시나 돌아다니기라도 하시면 집단 감염의 우려가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는 상황인데 이들에 대해서도 개별적인 방역이 또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2월 16일에 그 태장동에서 예배가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분들에 대한 전수조사는 완료가 돼서 네. 나머지 분들은 모두 음성으로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거기서는 안심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그 일부 아파트에 지금 주민들에서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그 아파트에서는 그 헬스장을 이용한 분들에 대한 전수로 저희가 검사를 이번 주말에 예정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연세대학교에 중국 유학생들이 지금 자가격리 상태로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분들의 검사 결과는 오늘 저희가 다 음성으로 통보를 받았기 때문에 네, 다행히 다 음성으로 통보를 받으셨다고요. 네네, 더 이상 그분들에 대해서는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네, 그럼 중국인 유학생들에 대해서 판정 결과는 음성으로 나왔고, 네네. 그럼 이제 원주에서 확진자들에 대한 개별적인 관리가 이루어졌으면 하겠는데요. 그러면 또 오늘 아침에 또 뉴스에서 보도된 내용들 중에 하나는 타 지역에서 뭐 PC방이나 노래방 이런 다중 이용 시설에 갔다가 집단 감염된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원주시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을 세우시고 계신가요? 네, 지금까지는 저희가 이제 신천지를 중심으로 해서 너무나 거기에 몰두하느라 일반 그런 시설에 대해서는 조금 저희가 신경을 못 썼는데 네. 저희가 오늘 그 종교 생활시설 그러니까 실내에서 하는 이렇게 밀접 접촉이 많을 수 있는 실내에서 하는 체육시설과 그리고 노래방이나 이렇게 뭐 코인 노래방 이런 부분을 중심으로 저희가 다 상황을 파악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거의 한 1,000개소가 되더라고요. 원주시 내에서. 네네네. 네. 그래서 저희가 관련 과를 통해서 소독약을 다 오늘 배부를 하고 자체 방역을 하도록 그렇게 오늘 다 할 계획입니다. 오늘부터 시행이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네네네. 오늘부터 그러면 기간은 언제까지로 보고 계십니까? 일단 그 1,000개소에 다 저희가 연락이 돼서 소독약이 배부가 되면 자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번 주말 안에는 다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그럼 이렇게 방역이 이루어지면 조금 더 확진자가 조금 더 줄어들고 네네. 또 집단 감염자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네, 그러면은 이렇게 도내에서 내놓은 추가 정책들과 이러한 부분들이 좀 확산세를 좀 꺾을 수 있는 방파제 같은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그럼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민아 원주시 보건소장 그리고 홍승현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